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영상학과의 탁진영 교수입니다. 벌써 네 번째 동영상 강의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빨리 가네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구 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어서 서서히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희망 혹은 기대를 품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다, 그죠?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짧게 한번 훑어보고 새로운 진도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단 방송의 이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방송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방송의 개념부터 보면, 과거의 방송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공중파라고 해서 전파를 통한 것을 방송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방송 개념은 디지털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거의 대부분의 것을 다 방송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복합적인 콘텐츠를 이제 과거에는 프로그램만 방송으로 봤는데 이제는 콘텐츠까지 다 방송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수단을 씁니다. 전파만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념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념이라는 것은 방송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얘기예요. 도대체 왜 방송이 존재해야 되는가?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방송의 이념. 결국 방송은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방송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념을 통해서.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 방송의 이념에서는 우리가 이 공공성의 개념하고 공익성의 이 두 개념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방송의 이념은 공공성이에요. 이 공공성이 바로 방송의 이념인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공공성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이에요. 좀 와닿지가 않아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원래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적이면서 공동의 것. 결국 방송이라는 것은 공적인 성격을 띄어야 되고, 방송은 결국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공적이고 뭐가 공동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가치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쉽게 하지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공익성입니다. 실천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공공성은 쉽게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우리가 실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에 공익성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공익성은 말 그대로 공중한테 이익을 주기만 하는 것을 하기만 하면 공익성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공공성보다는 공익성이 하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공공성 중에서 공익성, 이런 개념, 하위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익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방송이 독립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접근성을 보장해 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다음으로 우리가 심의에 대해서 나눴는데, 자, 방송의 이념은 공공성 혹은 공익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서 안 하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규제입니다. 자, 공공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은 공중의 것이고, 공동의 것이고, 공동의 것이면서 공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결국 방송은 사유물이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공영방송에 주로 해당이 되는 개념이 돼요. 민영방송한테 이런 공공성과 공익성을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하면 칭찬해주고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규제의 방법은 면허를 준다 안 준다로 규제를 할 수가 있고, 일단 면허를 주더라도 평생 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죠? 방송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규제가 있을 수가 있고, 내용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의라고 한다. 자, 심의에는 자율심의하고 타율심의가 있는데, 자율심의는 말이 좋은 거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타율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을 심의하고 혹시 문제가 되면 제재를 합니다. 뭐 자율심의는 당연히 제재를 하지를 않죠.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심의란 것도 뭘 기준으로 삼습니까? 방송 이념, 공익성 혹은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 방송사가 공익성을 해친다 혹은 공공성에 위배된다 그러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든 전체적인 경영과 관련해서든 하여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송과 경제 활동가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텔레비전 혹은 방송은 가장 강력한 광고 매체입니다. 그죠? 이게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하여튼 그런 거야. 그죠? 공중파 혹은 지상파 같은 겁니다. 전파를 사용하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MBC, TBC, SBS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케이블은 가장 최근에 잘 나가는 케이블이 뭡니까? TVN 같은 게 케이블 프로그램이죠. 자, 두 번째. 텔레비전은 그 광고 매체로서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창조를 많이 한답니다. 주로 뭐를 통해서? 드라마들을 통해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살아가는 모습, 행동하는 양식들을 시청자들한테 세뇌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주입을 시켜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그 라이프 스타일, 행동 양식, 생활 방식들을 흉내내게 되고 모방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하고 이게 자연히 연결이 되죠. 신세대의 생활 방식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경제 활동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소비가 돼야지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뭐 돈 안 쓰고 그냥 하루 종일 그 10원도 안 쓴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런다. 그럼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야. 물론 이제 좀 심하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 기여를 해요. 자,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영상 이미지. 자, 방송은 특히 영상을 사용하는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은 이미지 매체예요. 그림을 보여줘요. 동영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쉽게 따라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의식을 주입하게 되고, 그죠? 이런 소비지향적이고 서구지향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뭐가 이미지가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방송은 전자산업, 특히 고품위 TV 산업에 엄청나게, 텔레비전 산업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고, 2020년까지 200조 원 이상의 시장을 벌써 형성했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수산기는 세계 최고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자료로 넘어갑니다. 방송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담당해야만 되는가.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방송이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뭐 문화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경제적인 기능을 무조건 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방송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한다면 이런 좋은 역할들, 좋은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제가 얘기하는 이 좋은 점들을 무조건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송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역할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의 바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방송은 우리 사회에 순기능도 끼치고 역기능도 끼칩니다. 하여튼 5가지 측면에서의 사회적인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매체는 물론 다양한 유형이 있겠지만 이제 방송을 위주로 하겠다. 그죠? 이게 가장 큰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는 그 사회 현상이니까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보 전달 기능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자, 정보 전달 기능은 앞으로 소개될 나머지 4가지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이 4가지 기능의 전제 조건이에요. 방송이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최소한 제대로 된 정보의 질이 좋아야 돼요. 수용자들한테 전달되는 정보의 질이 좋아야지만이 나머지 기능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뭡니까? 충분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자, 정보 습득이라는 게서 우리가 조금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죠.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자, 정보를 우리가 전달되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직접 받아들일 수도 있고, 습득을 할 수도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혹은 매개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고, 그죠? 특히 정보 전달 기능에서 요 매개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매개가 됐다, mediated 됐다. 이 말은 직접 무언가를 접촉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요. 그죠?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 매개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뭡니까? 미디어예요. 매개체, 매체. 그러니까 매체란 것은 결국 매개체의 준말이에요. 미디어, 미디움, 매체, 매개체.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데, 현대사회는 너무 발전을 많이 하고 발달하고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복잡한 현상을 내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가장 정확해요. 내가 직접 오감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하면 가장 정확하게 그 현상을, 그 현실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매체를 통해서, 특히 언론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은 정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통해서 들어온 정보인데다가 우리는 그 한정된 아주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 멋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증가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대부분이 언론에서 보도되면 그냥 신뢰도 믿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는 얘기야. 최소한 우리가 의심은 하면서 받아들이자. 자, 그 얘기 드렸던 것 같고. 자, 방송이 전달하는 정보 전달 기능은 결국 질이 문제라고 했어요. 퀄리티.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보 전달되는 것이 고품질인지 아니면 아주 수준이 낮은 건지 퀄리티를 따져볼 수 있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하게 요 3가지를 일단 소개를 드립니다. 자, 가장 간단한 게 이해의 용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알아먹어야 돼요. 너무 어렵게 난해하게 현학적으로 전달하면 안 되죠. 그죠? 일단 방송은 통상적으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게 통설이에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완전성입니다. 정보 전달은 완전하면 좋겠다. 자, 물론 좋아요. 좋긴 한데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다. 인간 세상에서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완벽한 존재였다면 어떻습니까? 신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한테 의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왜 주말이면 교회를 갑니까? 뭔가 주중에 뭔가 허전했던 무언가,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허전한 것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를 메꾸려고 할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잘은 모릅니다. 자, 결국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보 전달하는 주체도 결국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전달하는 정보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매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을 인식하는데, 그 매개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개되는 그게 뭡니까? 매체, 언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언론은 과연 무한정한 시간을 가지고 공간, 지면을 가지고서 독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신문은 지면에 제약이 있고 방송은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심층적으로 모든 영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준다? 그러려는 의지도 없겠지만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제한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일을 빠짐없이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완전성, 인간 세상에서 완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철학이라든가 종교에서나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객관성입니다. 객관적이다는 얘기는 결국 주관이 배제가 됐다. 주관이 없다는 얘기야. 아주 초월을 한 상태에서, 그죠? 전지적인 시점에서 바라본다는 얘기야.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근데 정보 전달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동물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똑같은 하나의 컵이 있다라고 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그 입술이 자꾸 말라서, 입이 말라서 지금 커피를 갖다 놓고 마시고 있는데, 자, 이 컵이 있을 때 이것을 어디에서 보느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볼 때하고 위에서 볼 때하고 밑에서 볼 때하고 똑같은 컵이지만 보이는 모습은 다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결국 동일한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다르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사에 있는 종사자라면, 자, 직업인이라면 최소한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죠. 완전한 객관성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 인간 세상에서는. 이것도 완전성과 마찬가지로 객관성이라는 것도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도달 불가능한 거고 이상적인 개념인데, 자, 우리가 그래서 게이트키핑을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언론이 하나의 그 사건을 보도한다고 봤을 때 그 단계마다 문이 있단 말이야. 게이트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게이트를 지키는 누군가가, 골키퍼가 있듯이 게이트에 키퍼가 있어. 그 사람이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야.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그 개별 단계마다. 그 많은 사건이 있을 때, 자, 개별 사건을 먼저 정하는 것도 게이트키핑이야. 그리고 그 사건의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는가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그것도 게이트키핑이야. 자, 여러 명의 기자가 취재를 해왔을 때, 자, 이거를 방송에 보도한다 안 한다? 보도국에서 결정을 할 거야. 편성을 할까 말까? 게이트키핑이야. 자, 편집을 한다. 그럼 편집을 할 때 그 편집 과정에서도 뭐 어떤 거를 더 부각시킬까? 뺄까? 넣을까? 이것도 게이트키핑이고, 순서를 정하는 것도 게이트키핑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주관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 동그라미 제가 3개 그려가지고 마지막 3개가 다 겹치는 교집합을 한번 그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게 바로 가한 주관성의 개념이야. 주관성의 사이. 자, 이게 무슨 개념이었습니까?
최소한 저는 편의적으로 3명만 그랬지만 자 여기 1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5명이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그 현상을 같이 바라본 뭐 10명이든 5명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각자의 시각에서 주관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렇지만 일치하는 부분이 약간씩은 있을 거야. 2명이 일치하고 3명이 일치하고 5명이 일치하는 부분 아주 작겠지만 그 부분은 있을 거야. 그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최소한 나머지에 비해서 요 부분만은 틀릴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 거란 얘기야. 과학은 혹은 경험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최소한 오류의 확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결국 과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학문에서 추구하는 것은 객관성이 아니고 가한주관성입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앞에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화적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앞부분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린 것 같네요. 이게 직접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 좀 편사를 하면서 좀 이해를 빨리빨리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참 시간이 의외로 강의 준다가 늦네요. 이 문화적인 기능에서는 좀 복잡한 얘기들도 많을 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문화라는 현상은 사회 현상 중에서 가장 복잡한 현상입니다. 자, 여러 현상들이 있을 때, 자, 이거를 학술적으로 개념 정의를 내려요. 문화란 무엇이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가장 복잡한 것을 뭘 가지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사회 현상의 그 많은 개념 중에서 가장 많은 학술적인 정의가 있는 개념이 문화입니다. 그만큼 문화는 복잡하고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문화란 것은 생활 속에 뿌리내는 구성원들의 의식의 총체. 물론 맞는 얘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식, 생활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언어적인 모습, 이 의식의 총체적인 표현이 문화예요. 결국 문화는 규범과 가치관을 지배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동일한 문화권의 같은 시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자, 쉽게 말해가지고 2020년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문화적인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여기는 공유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공동으로 소유한다. 공유라는 표현인데 문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공유예요. 구성원들은 이런 규범,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같이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하고 말이 통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의 그냥 문화적인 행동을 했어. 그래,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야.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상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야. 왜? 자기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규범과 가치관,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현상,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성적 문화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방송이 이거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반성적 문화 능력이 뭘까? 자, 다음 페이지로 먼저 개념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의 형태나 사회 규범과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을 하는 과정, 반성을 하는 능력, 결국 뭡니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호 대신에 삶의 질,
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행복한 걸 추구하는 거, 뭐 요즘 여러분들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소확행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국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반성적 문화 능력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가? 이런 능력을 갖는 게 왜 중요한가? 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삶의 질이에요. 그죠? 자, 한 사회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시기는, 자, 경제개발로 인해서 의식주, 먹고 살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람들 되돌아볼 뭐 여유 없어요.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걱정인데 뭐 내가 제대로 행복한가 안 한가 인생을 되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일단 경제개발이 돼가지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이 산업화 경제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물질 만능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산업화를 하게 되면 항상 계층 간의 갈등이 있게 되고, 그죠? 항상 가진 자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당연히 등장하는 계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층 간의 위화감 혹은 계층 간의 박탈감은 필연적인 현상이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죠? 그러면 우리의 가치 규범 뭡니까? 정직한 사람이 항상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을까? 예를 들면 그럼 어떻습니까? 혼돈이 와요. 과연 내가 잘 살았는가? 특히 지금 여러분들 또래는 이런 생각을 할 여유는 없겠지만 제 또래가 되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지난 뭐 30년간, 40년간 제대로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아놈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때는 규범이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존재하는 거야. 다 개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놈이죠.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대중문화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문화. 자, 대중문화의 반대는 고급문화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꼭 대중문화는 저급문화 같은데, 이제 고급문화의 반대는 저급문화가 아니고 대중문화입니다. 자, 그러면 대중문화의 반대인 고급문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중문화는 문화가 상업화된 거고 굉장히 세속화됐고 저속화됐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고급문화 가장 대표적인 오페라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에 뭐 몇백 년 전에 이태리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귀족들이 오페라 극장에 모여가지고, 그죠? 그 아줌마들은 부채 흔들면서, 그죠? 앞에 나와서 배우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보는 거야. 아주 고급스러워. 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아주 고급진 문화야. 자, 그것을 어떻게 해서 대중문화라는 놈이 등장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조금 이거를 수준 낮게, 그죠? 제작비 좀 덜 들이게 해가지고 막 이걸 텔레비에 막 틀어버려.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그 아주 소수의 특권층만 누릴 수 있었던 그 오페라를 혹은 그런 뭐 뮤지컬 같은 거를 그거를 봤단 말이야. 본단 말이야. 그러면 고급 문화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뭐야? 그거는 가짜인데. 그렇지? 진짜가 아닌데. 괜히 그 존재 자체를 어떻게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대중문화는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산업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량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화야. 대중문화라는 것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비해서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대중문화의 관점에서는 문화의 민주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수의 특권층만 문화를 누리라는 법은 없어. 자, 돈 없고 백 없는 일반 국민들도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말이야. 자, 물론 수준이 약간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계급주의, 권위주의를 타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좋은 거다. 자, 그래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개라고 했죠. 그죠? 대중문화 관점에서는 문화의 민주화 개념으로 보는 거고, 자, 고급 문화의 관점에서는 문화의 세속화, 저속화 혹은 상업화라고 보는 거야.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획일적이다. 자, 상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업화로 한번 돌아가서 조금 설명을 하면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공장을 하는 공장주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가장 쉽게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간단해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 여러분 표현 빌리면 가성비 좋은 제품이 가장 잘 팔려요. 그죠? 그러면 좋은 품질을 값싸게 제조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장에서는 제조 단가를 낮춰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제조 원가가 낮아지니까 가격이 다운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제품을 여러 개 만들면 안 돼. 하나 혹은 두 개 단순화시켜야 되고 표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그냥 그 풀빵 찍어내듯이 팍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제조 단가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럼 제품 품질은 괜찮지만 값은 떨어져. 그럼 값싸고 좋은 제품이 돼서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산업화에서는 무조건 표준화를 해야 돼요. 여기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해야 돼요. 동일하게 만들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펜을 하나 만드는데, 자, 사인펜을 하나 만드는데, 막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한 100가지 만드는 사람하고 아주 잘 나갈 만한 디자인,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찾는 디자인 두 개 정도만 만드는 사람하고 제품 단가가 어떻게 다를까요? 엄청나게 차이 날 거예요. 결국 표준화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화 시킨 거야. 한두 개로 똑같이 안 바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모나미 그 하얀색 볼펜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국민 볼펜입니다. 자, 모나미가 왜 성공했을까? 표준화예요. 표준화. 아주 양질의 그 하얀색 볼펜을 아주 싸게 공급해요. 그 사람들은 불만 없어. 좀 디자인은 좀 아쉽고 남들 다 들고 다니지만 왠지 괜찮아. 왜? 싼 값에 쓰는 거야. 그게 바로 표준화의 개념이야. 대량으로 생산을 하려면 표준화는 필수입니다. 자, 표준화를 했으니까 제품 디자인이 거의 똑같아. 뭐요? 획일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산업화는 결국은 표준화를 통해서 그 가능한 거고, 표준화의 결과는 제품의 획일성이에요. 자, 그러면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중문화가 싸게 많은 문화적인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화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대중문화는 획일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돌 노래를 들어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획일적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나마 BTS가 왜 성공했을까? 뭔가 달라.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뭔가 다른 게 있대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차별화가 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 몇 년씩, 5년씩, 뭐 6년씩 연습생을 해가지고 겨우 데뷔했는데 1년 만에 사라져버려. 너무 똑같다는 얘기야. 기존 그룹들하고. 자, 그래서 개개인이 반성적 문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중사회가, 그죠? 획일적인 사회가 아니고 다양한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보시면 대중문화는 대량 생산을 하는 거고, 대량 생산된 대중문화를 우리 소비자들, 대중들은 대량으로 소비해요. 자,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까? 표준화 과정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된 문화적인 상품을 우리는 대량으로 소비하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획일화된 상품, 문화적인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산업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산업화가 공장에서 물건을 표준화되게 만들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가성비 좋으니까 대량으로 써.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거의 비슷비슷해. 획일화된 모습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복제, 진실이 아니다, 잘못된 이미지 이런 표현을 적어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자, 제가 이 동그라미를 긋고 파일을 그저 4조각으로 나눠 놨습니다. 자, 나눠 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전체가 어떤 현상이라든가 어떤 문제의 본질이라고 칠게요. 진실이에요. 진짜 모습. 자, 어떤 현상은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의 파이 조각이 다 있으면 이게 뭐야? 진짜야. 진실이야. 모든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를 다 알 수도 어렵고 갖기도 힘들어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 나에 대한 얘기인데, 자, 내가 어떤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1번하고 3번, 4번은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야. 불리한 속성이고 2번은 굉장히 유리한 속성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내가 만약 1번, 3번, 4번은 쏙 빼버리고 2번만 계속 강조를 해.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진실이 아니고 이거는 자, 거짓말은 안 했다고 칠게요.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했어. 그렇지만 나는 뭐야? 나한테 불리한 세 가지를 쏙 빼버린 거야. 결국 이거는 진실이 아니고 사실에 불과, 팩트에만 불과, 단편적인 사실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이 사실과 진실은 별개의 개념이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나에 대한 모든 것이 파이 조각 4개가 다 있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칠게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근데 나는 나한테 불리한 거는 쏙 빼버리고 나한테 유리한 2번만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하나? 아니지. 거짓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진실을 얘기하지는 않아. 나는 2번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만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이해하시겠다, 그죠? 예.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표준화된 것을 우리는 획일적으로 소비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복제고 이건 진실이 아닌가 하면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햄버거라는 거 뭐 별거 아닌 음식이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식문화야. 그죠? 먹는 문화야. 식문화.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자, 햄버거의 진짜 모습은 뭐야? 원래 햄버거는 누가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칠게요. 양놈들이. 그럼 양놈들이 만들었을 때 햄버거는 뭐 지금처럼 햄버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맥도날드 가서 사 먹었을까? 아닐 거예요. 그죠? 수제예요, 수제. 자, 수제 햄버거가 진짜 햄버거의 진짜 모습이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소비하는 햄버거는 뭐야? 맥도날드나 버거킹이에요. 햄버거야. 그지? 이거는 수제 햄버거하고 비스무리한데 수제 햄버거는 아니다는 얘기야. 물론 시내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수제 햄버거 사드실 수 있지만 값은 비쌀 거예요. 그 패스트푸드보다는. 자, 왜? 패스트푸드는 수제 햄버거의 모습을 좀 더 값싸게 많은 사람들한테 소비시키기 위해서 표준화를 거쳐요. 뭐 패티의 무게는 얼마고 뭐 지방의 함량은 얼마고 두께는 몇 센치고 표준화되어 있는 걸 만들어서 공급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소비를 해요. 자, 그러고 나면 수제 햄버거는 비싼데 뭐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양념 덩어리라서 그런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대량으로 소비해요. 근데 획일적으로 소비하지.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소비한 이 햄버거는 진짜 원래 수제 햄버거의 모습, 그러니까 처음 햄버거가 등장했을 때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거를 그냥 뺏긴 거야. 복제한 거에 불과해요. 맥도날드의 햄버거는, 그죠? 그 햄버거의 모든 부분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아까 우리 동그라미 파이 조각을 생각해 봐요.
모든 그 햄버거의 진짜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고 햄버거의 비스무리한 몇 개만 담고 있는 거야. 아, 햄버거는 빵과 빵 사이에 고기 조각 하나 잡아놓고 그냥 양배추 쪼가리 몇 개 넣고 그냥 소스 조금 청치고 말한 거야. 그지? 근데 그 모습은 진짜 동그라미 전체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뺏기긴 뺏기는데 비스무리하게 뺏기긴 했지만 그거는 진짜의 모습을 뺏긴 건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오래간만에 동성로 가서 맥도날드의 빅맥을 먹었어. 나는 엄청나게 좋은 햄버거를 먹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대중문화는 항상 대량 생산,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획일화된 대량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표준화된 대량 생산으로 등장한 문화적인 상품은 복제된 거에 불과하고 진짜가 아니다 말이야. 수제 햄버거가 아닌 거야. 맥도날드 햄버거는. 그리고 이거는 진짜 햄버거가 아니야. 햄버거를 그러니까 진짜 원래 오리지널 햄버거를 흉내낸 가짜야. 그지? 비슷하긴 해. 그렇지만 진짜의 햄버거 모습은 아니야.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는 얘기야. 아, 나는 오늘 햄버거를 정말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걸 먹었어. 왜? 동네에서 그냥 분식집에서 싸구려 먹다가 맥도날드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소비를 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항상 문화적인 상품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갑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뮤지컬을 하나 봐. 자, 캐츠 가장 유명합니다. 자, 캐츠의 오리지널을 어디서 시작했어요? 브로드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캐츠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디서 봤어요? 한국에서 봤어. 그럼 여러분이 본 캐츠는 뭐야? 복제된 거야. 그건 진짜 캐츠가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가짜를 봤다고는 절대로 생각 안 해요. 나는 캐츠라는 뮤지컬, 끝내주는 클래식 뮤지컬을 봤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복잡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좀 복잡한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대중문화 얘기로 돌아갑니다. 결국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 문화의 민주화를 달성시켜준 좋은 역할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계급주의를 타파하고 문화를 꼭 소수의 귀족들, 돈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반 국민들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렇지만 고급 문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는 굉장히 어떻게 된가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누리게 만들어줘. 무슨 과정을 통해서? 복제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가 아닌 걸 진짜 비슷하게 그냥 카피한 거야. 그죠? 그래서 문화는 굉장히 세속화되고 저속화될 수 있다. 자,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결국 대중문화는 획일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인 이거는 한계예요. 대중문화는 획일적일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방송을 통해서 전달받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방송에서 막 콘서트 장면을 우리한테 녹화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그거는 뭐야? 진짜는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내가 내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2시간씩 3시간씩 앉아서 콘서트 갈 입장은 아니잖아. 대부분의 여러분이나 저나. 자, 그런 우리들한테 이럴 기회는 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야. 자, 세상의 모든 걸 여러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답은 없어요. 사회과학은 진짜 그래. 정답은 없는 건데 여러분이 판단할 때 그냥 마음이 가는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기우시면 안 돼. 아, 이거는 무조건 이거고 이거는 무조건 저거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는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것이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적이에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대중문화는 이제 태생적으로 획일적일 수밖에 없지만 방송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반성적인 문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희망입니다. 기대. 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부분 특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이거는 까딱하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서양의 국가들이 뭐 300년, 400년 걸리는 걸 우리는 20년, 30년 만에 달성을 했어요. 경제적인 산업화를.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 경제 발전을 못 따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의식 수준, 문화 수준도 그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요.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돈 좀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돈 좀 모아서 부자가 되면 막 사람들한테 과시합니다. 과소비, 과시적인 소비. 태폐양락 산업이 또 많아져. 밥 먹기도 힘들었는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근데 80년대부터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태폐산업, 향락산업에 막 빠져들어. 돈은 있으니까. 하여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낮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 심각했었고 계층 간의 갈등 심하고 그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방송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 왜? 현대에서의 문화의 발전은 어차피 대중문화에 우리가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이 반성적인 문화 능력을 키우려면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고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 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끝이잖아. 학교에서 제도권 교육에서는 의존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결국 연령, 직업, 장소, 계층에 구애 없이 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방송밖에 없다. 미디어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조금 전에 얘기를 돌아가서 미디어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야.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방송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아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방송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그 우리 국민들한테 반성적인 문화 능력을 평생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쳐주고 제시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열심히 했는데 또 이게 진도를 많이 못 나가는데 오늘 원래는 뭐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 요 건전한 생활 규범의 창출은 세 번째 3주차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강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생각보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는데 좀 아쉽네요.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성의 있게 이 영상을 시청하고 좀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그죠? 서로가. 그리고 조금 더 물론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폐인 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기운 내시고 조금만 더 지나면 뭐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힘냅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